자, 이제 다시 책으로 오시면 이제 114페이지 와보세요. 114페이지. 지금 본인의 추인권을 하고 있죠? 거기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셨죠? 그럼 하단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그 4번이 중요합니다. 자, 갑이 아버지입니다. 갑이 아버지고, 아버지에게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자식이에요. 자식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바였습니다. 근데 자식이 아버지가 잠깐 이제 잠든 틈을 타서 병을 만나서 엑셀을 팔았어요. 아버지 이름 현명했죠? 이것이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입니다. 그럼 원래 둘 간에 무효죠? 무효인데, 아들이 이제 서류 같은 거 좀 위조했겠죠. 가져 나와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다 해줬어요. 그럼 아버지는 본인은 현재 추인권과 거절권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이러게 한 사실을 알고 허락도 없이 팔아먹고 돈 다 써버렸겠죠. 그걸 알고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심장사 급사망했어요. 급사망. 얘한테는 축사망이겠죠. 진작 죽었어야지. 그죠? 축사망. 사망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할 때 유언을 한마디 했어요. 유언. 유언을 뭐라 했냐면 거시기 모대. 그래서 거시기 모대 라고 남겼어요. 우리한테. 우리 거시기가 뭐지? 좀 궁금했겠죠. 아무튼 이제 우리 엄청 후회했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엄청 후회했어요. 그보다 더 후회한 것이 아버지가 알까봐 금매로 싸게 팔았거든요. 이 양 갈 줄 알았으면 제값 받고 팔 것을 이걸 후회했어요. 이걸. 이 양 갈 걸. 그래서 이걸 무효로 해서 부동산을 다시 찾아와야겠어요. 너무 싸게 팔았기 때문에. 아버지 잠에서 깨기 전에 빨리 팔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변호사 가니까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모든 권리의무를 얘 혼자 단독 상속했어요. 자식 환자라. 상속하면 상속은 포괄 상속이라 이거 요건 하나의 요건으로 아버지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 승계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거절권도 승계받은 거예요. 상속. 그래서 이걸 거절권을 주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거절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인정되면 이게 무효니까 그럼 등기 말소 청구해서 받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거절권을 주장해서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이제 아버지 지위를 상속받았으면 이와 일치되는 행동해야지 매매해놓고 이와 불일치한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금반원 원칙이라 합니다. 처음 했던 언행과 반대되는 행동 금한다 그 말이에요. 팔았으면 추인해야지 반대로 무효로 만드는 거절 못한다 그랬어요. 거절. 만약에 그럼 거절할 수 있다면 무효가 된단 말이죠. 거절했으니까 무효 주장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럼 만약 무효가 되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 무효가 된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죠? 무효 효과. 그러죠? 근데 무효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다 못한다 그랬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소송에 다 졌죠? 그리고 아버지 말을 생각해보니까 거시기 모대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구나. 그래서 그가 거절이에요. 거절. 거시기가 거절. 거절 못하니까 무효주장 못하고 무효주장 못하니까 이런 것도 청구 못한다. 이게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유언. 괜히 돈질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판돈 변호사비로 싹 날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거시기 X. 이제 우리 책에는 이 사건만 있는데 다른 기본서라든가 문제집 모의고사 보시면 이번에는 갑이 아니라 죄책감 느껴서 을이 죽어서 을지위를 아버지가 상속받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안 나와요. 을은 절대 안 죽어요. 얼마나 뻔뻔해요. 불쌍한 아버지가 죽지 절대 안 죽으니까 얘가 죽는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 책에는 다행히 을이 죽는 거 안 써 있어요. 다행입니다.
책을 보시면 자 4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그러면 누가 죽어서 누가 상속했는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무권대리인 상속 나오면 거시기X 하면 돼. 거시기X. 다시 무권대리 상속 나오면 거시기X. 상속한 경우 예컨대 위 우리 갑을 상속한 경우에 우리 추인 거절권을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이전에 이루어진 자신의 무권대리행위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금반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 거절 X 그 말이죠. 거시기 X. 그럼 다시 오늘날에 대한 문제 봐보세요. 자, 문제 봐보세요. 오늘날의 문제. 4번 문제. 4번, 5번 보세요. 지분. 4번, 5번 우리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가 똑같죠? 그 말은 갑이 죽었습니다. 그럼 거시기 X. 다시 4번 우리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소유자 지위에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5번 우리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소유자 지위에서 병에 대해서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다 없다. 그럼 밑에 5번 문제. 5번에 2번. 우리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그럼 거시기 X. 을은 본인 갑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틀렸죠? 거절 X인데 거시기 X. 틀린 질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권들이 상속 나오면 거시기 X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다로 끝나면 무조건 다 틀려 그냥 있다로 끝나면. 그러니까 4번 지문은 없다로 끝났죠? 맞았어요. 5번 지문은 있다로 끝났죠? 틀렸어 이게. 5번에 3번도 아니 5번에 2번도 있다로 끝났죠? 그러니까 틀렸어. 다 거시기 X. 뭐든지 못한다. 뭐든지 X 그 말입니다. 거시기 X가. 그래 빨리빨리 풀 수도 있어요. 다시 이제 책으로 오시면 지금까지 추인권을 보셨고 이제 115페이지 반가로 2번 상대방 최고권 있습니까? 131조가 있죠? 거기 제목 위에 써주세요. 선악 불문.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다. 그 131조 그 바로 위에 중간에 선악 불문 들어오면 돼요. 그럼 자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대리권 업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그 추인적 확답을 채용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동그라미 발신지 발하지 아니한 때 추인을 거절 동그라미 세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에 동그라미 치시면 안 돼요. 거절. 추인으로 동그라미 쳤다가 추인으로 본다라고 외우면 큰일 나버립니다. 거절로 본다. 거절. 그 다음 반가로 3번 상대방의 철회권 134조 있습니까? 그 위에 선의만 쓰세요. 선의만 쓰시고 선처리 동그라미 선처리. 제목에 상대방 철회권 써있으니까 선처리. 선의만 쓰셨죠? 선처리. 자 법조 볼게요. 대리권 업자가 한 계약은 그 다음 가로 칩니다. 가로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가로 쳤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 말이 보세요. 본인이 추인부터 하면 유효니까 더 이상 철회 못하죠. 그래서 가로 치신 거예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가로. 그 다음 문장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옷을 안 때,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철회 못한다. 그러니까 선의만 철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처리 하시면 선처리. 그 다음 판가로 4번 했고 자 넘깁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이 남았어요. 상대방 무권 대리인 사이 효과가 있죠. 135조가 있습니다. 또 상할수가 있어요. 또 나와요. 상할수 상선무 또 나옵니다. 여기서 갑이 X가 있는데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X 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때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이게 무권 대리였죠? 그럼 원래 둘 간의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이 무효가 유효로 되려면 갑이 추인해줘야 되죠? 근데 갑이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럼 이제 유효로 바꾸기 힘들겠죠? 그때 병은 우리 잘못했죠? 우리 대리권도 없는 주제에 대리권 있는 것처럼 행위했죠? 그래서 병을 이제 유효로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책임을 물어요. 병 선택,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이대로 계약 이행해 또는 이대로 계약 이행 못하면 돈으로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 얘는 잘못한 놈, 나쁜 놈이라 선택권이 없어요. 얘는 나쁜 놈이죠. 대리권 없는 주제에 있는 척 했으니까 을은 어떤 권리도 없어요. 선택권 없죠, 을은. 을은 갑한테 최고도 못해요. 을은 어떤 권리도 없다. 을은 임열면 안 돼요. 잡아보면 찢어지면 돼. 그래서 병은 자기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병을 보호할 가치가 없을 때, 병도 행위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책임 못 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병이 책임 물으려면 병은 상태가 어때야 돼요? 상소무. 상소무일 때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상소무이더라도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얘 막 때리면 되겠어요? 얘 보호해야겠죠? 보호. 그때도 책임 못 묻습니다. 그걸 써놨어요. 135조에. 그럼 135조 오시면 제목을 보세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누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진단 말이죠. 상대방에게. 자, 이랑 다른 자 대리인으로 계약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얘 무권 대리. 그럼 추인을 얻으면 되죠? 그 뒤에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는 누구 선택이에요? 상대방 선택 동그라미. 대리인 선택 틀립니다.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항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자에게 대리권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책임 묻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밑에 판가로 1번 무권 대리인 을이 스스로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값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을 부담한다. 이때 병, 상소무 병은 선이 무과실해야 을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을이 미성년자를 제한 능력자로 바꿉니다. 꼭 미성년자에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제한 능력자라면 그래 바꾸세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오늘 나눠야 될 문제를 봐보세요. 오늘 나눈 문제에서 자 5번 문제 5번에 4번 안 했죠? 우리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이 누구예요? 대리인 틀렸죠?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선택. 병 선택에 따라서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책임지죠? 자신이 누구예요?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에서 자기나 자신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 대리인. 그럼 을 선택 못하죠? 병 선택. 그래 시험에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무권대리 하셨고 이제 표현대리로 가겠게요. 자 이제 118페이지 오시면 돼요. 118. 이제 무권대리 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입니다.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요. 그 중에 이거부터 오셨고 이제 표현대리를 보는 겁니다. 표현대리는 좀 어렵거든요.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무권대리가 둘이 헛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대리 오늘 조금 할 겁니다. 3월달에 여러 개 하고. 그래서 오늘은 무권대리까지 정확히 복습하시면 돼요. 표현대리는 아직 복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월달 위해서 지금 예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무권대리가 이해 못했는데 표현대리까지 하면 다 헛갈려 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무권대리가 일단 중요해요. 자 이제 만약에 갑이 X를 팔아달라고 우리에게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대리권.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갑 이름 현명하고 이것이 무권 대리였죠. 그럼 원래 둘 간의 무효입니다. 둘이 아무 효력 없죠. 이게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을은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완벽한 유예관이 있어요. 누가 봐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병도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병도 신뢰했대요. 신뢰란 말은 을은 사실은 대리권 없죠. 없다는 것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다. 그때
평은 만약에 이 계약이 마음에 들면 이걸 유효로 바꾸고 싶겠죠? 그때 평은 갑에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을에게 외관이 있고 이걸 믿었다 해서 무조건 이걸 유효로 바꾸려고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갑도 이런 거에 어떤 원인 제공을 했어야 돼요. 얘도 무슨 잘못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갑도 사실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이 생겼죠? 이 외관 형성에 갑도 뭔가 원인을 제공했대요. 갑도 잘못했죠? 그때 전혀 몰랐던 병이 이게 나한테 유리하면 이대로 이행하자라고 갑에게 주장해야겠죠? 그게 표현대리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원래는 무효인데 무권대리인데 마치 유효처럼 계약상 이행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무효인데 유효처럼 계약상 이행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대리죠. 됩니다. 이제 전 시간에 한 것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대리권 주문하는데 병을 만나서 대리행했어요. 매매계약. 그럼 원래 무효죠? 그럼 시가가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우리 대리할 때 6억에 매매했대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요? 매도인 갑은 6억 받게 생겼죠? 갑한테 유리하죠? 그럼 갑은 이것을 유효로 바꾸고 싶겠죠? 유효로. 그럼 갑은 뭐 하면 돼요? 갑은 추인하면 돼요. 추인. 원래 무효지만 유효로 바꾸기를 원하겠죠. 갑은. 추인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5억짜리 매매할 때 이걸 4억에 매매했대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요? 병한테 유리하겠죠. 4억만 주고 5억짜리 받을 거니까. 그럼 이걸 누가 유효로 바꾸고 싶겠어요? 병이. 그때 병은 표현대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유효로 바꾸기 위해서. 둘 다 무기 똑같죠? 그래서 원래 무권 대리는 무효인데 이걸 유효로 바꾸고 싶을 때 본인은 뭐 하는 거예요? 추인. 상대방은 표현대리 주장. 이렇게 각각 무기가 하나씩 있죠? 유효로 바꾸는 무기. 그죠? 그래서 추인은 이제 공부했고 이제 표현대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무효를 유효로 바꾸려면 갑도 뭔가 잘못했어야 돼요. 사실 을한테는 대리권 없는데 대리권 있는 듯한 외관이 있는데 이 외관 형성에 갑도 뭔가를 기여했어야 그래야 갑에게 책임 묻겠죠? 이게 표현대리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무권대리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해봤을지도 몰라요. 무권대리는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내가 안 해봤더라도 내 친구가, 우리 친척이. 근데 표현대리는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별로. 그래서 표현대리는 어려운 게 아니지만 약간 생소해, 우리한테. 약간. 근데 무권대리는 많이 안 해봐도 생각을 해봤죠, 혹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생소해, 좀 우리한테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니지만 처음에는 약간 좀 접근하는데 힘들 수가 있어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딴 나라 말 같다라고 들릴지 모릅니다. 자, 그럼 113페이지를 다시 와보세요. 113페이지. 거기 제5절 무권대리 있습니까? 그럼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표현대리는 있죠? 표현대리는 대리권 없으면 이게 무권대리예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을 상대방이 신뢰가 선임과실, 신뢰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외관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럼 본인이 잘못했죠? 그때 본인에게 무권대리 행위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까지 보시면 돼요. 이게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 사실은 무효지만 유효처럼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다시 들어오시면 이제 그럼 이제 본인이 원인 제공한 유형이 본인이 분명히 대리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잘못했죠? 이 유형은 우리 민법에는 세 가지 조문이 있어요.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 조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험은 항상 이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오늘 좀 볼 거예요. 이것만.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21페이지가 있죠. 121페이지. 거기 2번 고난을 놓은 표현들에서 126조 있습니까? 이걸 일단 볼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원래 무권대리에서 무효인데
상대방이 유효로 바꾸고 싶은 거죠. 계약이 마음에 드니까. 계획 표현들입니다. 그럼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그랬는데, 자, 126조 표현들이 이게 성립되려면 요건이 3개 필요하거든요. 3개가 용어에 다 써 있어요. 일단 어떤 권한이 있었어야겠죠. 기본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요. 기본적인 어떤 권한. 애초에 이런 것도 없었다면 126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넘었어야 돼요. 이게 아까 권한 6월, 월권 대리, 권한 6월. 첫 시간에 대리권 남용과 권한 6월 다르다 그랬죠.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했지만 돈 가지고 도망친 거였고, 권한 넘지 않았죠? 여기서 권한을 넘었다요. 권한을 넘었다. 이게 권한을 넘었다요. 그 다음 표현 대리란 말은 원래 무권 대리인데 겉으로 나타나기에 대리 행위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인정되면 그 126조 표현 대리가 인정됩니다. 그럼 법조문을 봐볼게요. 126조. 권한 논 표현 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정당한 이유 동원하십니다. 그게 선의무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표현 대리는 상대방은 다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가백에 X가 있는데 우리에게 나 대신 X를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저당 설정하라고. 근데 우리 은행이 가지 않고 병을 만나서 X부동산을 팔아버렸습니다. 값 대신 와서요라고 하면서. 그리고 등기가 다 넘겼어요. 그럼 이거 유권 대리요, 무권 대리요? 지금 유권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입니까? 예? 이응이요, 미음이요? 예? 이응입니까? 미음입니까? 저 1교시 했죠, 1교시 때. 1교시 때. 을 매매할 권한이 있어요? 없으니까 무권 대리라고 1교시 때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를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1번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 한 행위 보고 판단한다고. 을 매매할 권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 무권. 이거 할 권한 없으니까. 저당 설정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둘 간의 무효입니다. 둘 간에도 효력 무효. 그럼 등기 유효의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 원인이 무효니까. 병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근데 병이 할 말이 있어요. 뭐 할 말이 있냐면 무권 대리에서 원래 무효지만 저당권 설정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소유권 이전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저당 설정하라고 했지만 등기 서류가 똑같으니까 나는 을이 매매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이게 정당유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126조가 적용돼서 등기가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권한을 놓은 표현이라 합니다. 기본 권한이 있었죠? 그걸 넘었죠? 넘었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인정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병이 보기에 저당 설정할 때 필요한 서류나 소유권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에게 매매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증하면 표현들이 인정된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합니다. 대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 밑에 양가로 1번 의의가 있죠? 그 양가로 1번 의의에 딱 세모 치시고 이런 말이 대강 써 있어요. 세모가 뭐였죠?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이해되면 안 읽어도 돼요. 자, 그럼 양가로 2번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성립요건이 3가지 여기. 기본대리권 존재, 다음 페이지가 월권대리,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반가로 1, 2, 3 이렇게 나와요. 반가로 1, 2, 3. 그럼 반가로 1번이 뭐예요? 기본대리권 존재죠? 자, 넘기시면 특별히 여기 볼 거 없어요, 일단. 이제 122페이지, 반가로 2번.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그랬죠? 그러니까 월권대리. 대리가 뭐예요? 현명했다. 그럼 동그란 1번, 대리행위 존재 그래서요. 자, 아랫줄 표현대리인과 지금 무권대리인 여기서 표현대리인과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가 없는 때는 본조가 12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랬죠. 오른쪽 페이지 10번 C. C를 잘 보세요. 우리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 즉 예를 들면 저당권. 저당권 설정은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을 자기가 누구예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고 이어서 평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판례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 사건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갑이 X를 을에게 은행 가서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 수여했죠? 근데 우리 뭘 했죠?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내 앞으로. 을 앞으로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을 만나서 그 X를 팔았어요. 그럼 이때 을 현명해요? 안 해요? 이때? 갑 이름. 현명 안 하려고 내 앞으로 등기했죠? 그러죠? 그럼 이거 대리 아니에요? 대리 아닙니다. 대리 아니니까 여기는 126조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현명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126조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 안 하면 애초에 대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애초에. 현명했죠? 이거 할 권한 없죠? 무권 대리. 그러면 기본 권한 있었고 1번 올권 대리 했죠? 그럼 병이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126조 표현들이 주장해서 등기 유효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애초에 현명도 안 했죠? 그럼 이 행위는 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유효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표현들이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현명 안 했으니까. 현명. 그래서 두 사건은 완전히 달라요. 현명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그 아까 C 그 판례를 시험에 아주 잘 내요. 헛갈리죠 이게. 그런데 어떨 때는 저당권, 어떨 때는 대리가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네 막 그러는데 현명했냐 안 했냐 현명. 그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여기 보시면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126조 표현대리 인정관계에서 기본 대리권은 웬만하면 다 인정해줘요. 웬만하면. 그리고 그럼 둘 간의 동종 유사성을 요하는가? 동종 유사할 필요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는 너무 쉽게 인정해줍니다. 너무 쉽게.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이걸 입증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거 두 개는 너무나 쉽게 인정해주니까.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그러고 둘 사이에 동종 유사성도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 전혀 별개 행위라도 상관없다 그래요. 불요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갑이 부동산을 샀거든요. 샀으면 내 앞으로 등기하겠죠. 우리한테 나 대신 등기소 가서 등기 좀 신청하고 와라고 등기 신청권을 소권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등기소를 가겠지. 그러죠? 병이 자기 채권자예요. 우리 채권자. 자기 채권자를 찾아가서 이제 갑이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류를 다 줬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등기소 안 가고 자기 채권자 찾아가서 갑이 시켰는데요. 제가 돈은 없으니까 이 부동산으로 대신 갚을게요 라고 대물변제를 해버렸습니다. 대물변제. 그럼 유권대리요 무권대리요? 예? 유권입니까 무권입니까? 우리 한 행동을 보시라니까요 이거? 우리 이거 할 권한이 있어요? 없으니까 무권대리 무권. 그럼 원래 무효라 등기 넘겼더라도 이 등기 무효일 겁니다 원래. 내 병은 이거라도 빨리 받아야지 을한테 돈 못 받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걸 유효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 표현대리를 정합니다. 그때 병이 표현대리를 정하니까 갑자기 변호사가 판사님 이건 공법상 행위죠. 등기소에 가는 거. 공법상 행위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뭐든지 다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갑직 변호사가 그럼 실제로 한 행위는 개인 간의 거래 사법행위인데 기본 대리권은 공법행위죠. 둘이 동종 유사하지 않아도 된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때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너무 쉽게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표현들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보기에는 우리라는 사람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126조 실제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온 판례가 기본 대리권은 공법행위든 뭐든 무조건 다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 간이 전혀 별개 행위죠. 하나는 공법행위, 하나는 사법행위. 그래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상관없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126조는 표현 대리가 성립했냐 안 했냐는 절대 안 물어봐요. 지금까지 표현 대리 이 판례가 수십만 개인데 그걸 다 결론을 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 안 했다는 안 물어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항상 물어봐 이거.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 그럼 동종 유사성 필요한가 필요 없다. 항상 이것만 물어 이거. 이것만. 결과를 물어보기에는 판례가 너무 많으니까 물어본 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거 두 개. 이거.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126조는. 그럼 자 책을 보시면 123페이지 이제 상단에 C 보셨죠? C 밑에 동그라미 2번 표현 대리행위 종류가 있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적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고 자, 동그라미 전혀 별개의 행위 동그라미 하세요. 라도 가능하다. 그 다음 기본 대리권인 공포상 권리이고 표현 대리행위가 사법상 행위인 경우에도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는 시험이 안 나와요. 그냥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지. 그 다음 예컨대 갑이 X 토지관에서 이전 등기 신청을 을에게 위임하였는데 을이 그 토지를 자신의 채권자 B형에게 대물 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경우에도 표현들이 성립했다 그런 거 없어요. 할 수 있다 그냥 그랬지. 그래서 했는가 안 했는가 안 물어봐요. 결론은. 그래서 이 사건 이대로입니다. 이게 이 사건 이대로. 그 다음 이제 반가로 3번 상대방 정당한 이유가 있죠. 동그라미 놓은 판단 기준 보세요. 정당한 이유란 상대방 입장에서 보아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자 사실 을은 이거 할 권한 없죠. 근데 무권대리인데 무권대리인 줄 몰랐다. 선이 무과실 몰랐단 말입니다. 그게 선이. 그리고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게 무과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란 선이 무과실 그 말이야. 선이 무과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126조를 기본적인 거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두 가지만 무슨 말인가 보고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만. 이건 중요한 거 거의 다 봤어요 이제. 3, 4월 달에 판례 몇 개 추가하시면 돼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인가 볼게요. 이제 125조로 와보세요. 자 118페이지 오시면 되죠. 118페이지. 거기 125조 제목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수권행위입니까? 125조 제목 대리권 수요 표시가 수권행위. 거기에 의한 표현 대리가 나왔죠. 그럼 제3자가 있습니까? 거기다 씁니다. 상대방.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이 대리인, 즉 표현 대리인, 가짜 대리인,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표시한 자가 본인. 본인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 아까 그 타인이 대리인, 대리인과 그 제3자가 상대방, 상대방과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할수 그때는 책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책임이 물려면 항상 상대방은 상소모 선이 무과실이어야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는 다 상대방은 다 선이 무과실이어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정당한 이유도 선이 무과실. 여기 법에 써있죠? 선이 무과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무슨 말인가 이만 보시면 돼요. 이건 간단합니다. 이것은. 자,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나 대신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 수여했죠? 그리고 위임장도 줬네요. 병이 만나면 정말 대리인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리권 줬는데 누가 갑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을 질 안 좋은 놈이야. 너 왜 이런 거 했어? 빨리 못하게 그래서요. 그래서 갑이 그 말 듣고 을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야, 너 대리권 없는 거야.
대리하지 마 그랬습니다. 대리권을 철회했어요. 대리권 철회했다. 가져왔다.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대리권 없죠? 그럼 갑은 대리권을 철회하려면 이걸 뺏었어야 하는데 이걸 깜빡이고 안 뺏었어요. 대체나 우리 질이 안 좋은 놈이라 대리권이 없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갑에게 이거 받았죠? 갑 인감 있는 거? 이걸 표현해 보여주면서 저 갑 대리 맞죠? 라고 하면서 엑셀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넘겼어요. 이걸 시가보다 싸게 팔았겠어요? 비싸게 팔았겠어요? 갑한테 들킬지 모르니까 한 대 맞겠죠? 싸게 팔았겠죠? 그래도 을은 이거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권대리. 권한 없잖아요. 무권대리. 그럼 원래 둘간의 등기 무효라, 둘간의 무효라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할 텐데 병은 아주 싸게 샀거든요. 유효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 표현대리를 정한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 병이 보기에는 사실 우리 대리권 없었지만 위임장을 보고 대리권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리권을 철회했으면 갑이 이걸 뺏었어야지. 갑한테 잘못했죠. 그래서 나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해서 표현대리를 조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유효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이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죠. 그렇지만 갑이 대리권이 있다고 표시한 것 때문에 매매를 했죠. 갑이 잘못 있으니까 갑이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그게 125조예요. 밑에 양가로 1번 번조 취지 써있죠. 거기만 여기도 딱 세 문씩 읽어보면 돼요. 아마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써있습니다. 양가로 1번 딱 읽으세요. 그 다음 이제 129조까지 볼게요. 자, 이제 125페이지. 125페이지. 3번 대리권 소멸후 표현들이에서 129조 있습니까? 거기 대리권 소멸후 표현들입니다. 자, 조문을 보세요. 대리권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소멸했다고 주장 못한다 그 말이겠죠.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즉 선의 과실, 그때는 그러하지 않다가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해석하면 종합하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상소문 뭐든지 상소문 선의 무과실. 무슨 말인가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대리권이 있다가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소멸 사실을 모를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해야겠죠? 네, 그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우리 새마을금고 직원이요. 뭐 과장이나 뭐 이런 직원들. 을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상인들이 있고 상인들이 일하다 보면 은행 영업시간에 은행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이 뭐냐면 갑 대신 오토바이 타고 상가를 막 돌아요. 그럼 상인들이 10만원, 20만원 주거든요. 그러면 대신 입금하고 자기가 손으로 통장을 써줘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상인들이 영업시간에 은행 영업시간 가기 힘드니까 보신 적 있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 직원이죠? 그래서 우리 갑 대신해서 돈 받아다가 은행에 넣어주고 자기가 손으로 통장 써주는 겁니다. 그런 대리권이 있었는데 우리 잘 일하다가 잘렸어요.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그 사실 알려야겠죠? 우리를 잘렸다라고. 근데 은행이 알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우리 열받아서 평상시처럼 가서 돈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겠죠? 도망갔어요. 그럼 대리권 소멸한 다음에 대리행했죠? 당연히 갑 대신 온 거죠. 원래 무효지만 얘들은 이런 거 알았어요. 갑이 알렸다면 알았을 건데 갑이 알리지 않으니까 이런 건 전혀 몰랐겠죠. 그럼 이건 누가 책임져야겠어요? 당연히 갑이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했더라도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의 무과실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이쪽에서 이에게 돈 준 것은 당신에게 준 거하고 똑같다라고 표현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게 129조예요. 거기도 양가로 1번 의의가 있죠? 의의가 좀 어려워요, 그게. 근데 의의만 한번 그냥 세모 치시고
대강 이런 비슷한 말이 써있어요. 대강. 근데 의의는 거의 좀 어렵습니다. 뭐 불입금이 나오고 그래서 안 읽으셔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표현들을 마치고 일단 다음 이제 3월 달에 그 126조 판례만 몇 개 추가하면 완벽히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무효 취소와 물권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취소 조건 기한하시고. 자, 수고했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